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앞전 영상에선 제가 생각하는 문법은 무엇이고 문법을 언제쯤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가정에서는 그래서 어떤 교재를 선택을 했고 이번 여름방학에 어떤 교재를 가지고 활동을 할 예정이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까지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우선 교재 안의 내용은 조금 영상 뒷부분에 항공샷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야 좀 더 자세하게 교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구매 링크라던가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도 기재해 놨어요. 그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교재는 두 가지예요. 문법과 리딩, 독해요. 이 독해는 readup이라고 제가 제 옛날 영상 때부터 계속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때 readup 1 했고요. readup 2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교재들 막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이제 마무리로 readup 3을 하자 해서 이번 여름방학에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차피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공부 가능한지 여쭤봤고 다행히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요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안 된다고 거절하시는 교재들도 분명 있어요. 이 교재는 가능하다고 하셔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면서 공부로도 진행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readup이에요. 예상이 초등학교 중학년부터 고학년 중학생들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난이도가 아예 쉽지는 않아요. 이거는 ELT로 한국식 교재라기보다는 조금 더 영어식 교재에 좀 더 가까운 독해 문제집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 직독직해하고 있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요령 역시 해외 교재로도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만든 책을 좀 활용해보자 해서 이것저것 섞어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교재는 readup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문제집들은 모두 다 문법 관련된 교재고요. 이거 역시 능률 출판사에서 출간된 교재들이고요.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냥 저희 역시 이 교재로 활용을 할 예정이다, 활용하고 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구성은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머 10이라고 해서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 여기 안에는 워크북이 포함이에요. 이렇게 총 4권으로 문법을 많이 쪼개고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굉장히 양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으로 계속 이제 암기할 수 있도록 체화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교재라고 보시면 좋으세요. 이거 교재 4권을 지금 막 6학년 때 시작하기엔 조금 벅찰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일찍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영어권에서 집필된 문법책을 먼저 한번 보시고 나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문법책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초등학교 시기 때밖에 기회가 없거든요. 이렇게 영어 문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한국어로 된 문법책보다는 영어로 된,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법이 무엇인지 그쪽으로 먼저 한번 맛을 보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가정에서 벅차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영어로만 다 읽기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뭔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께는 Grammar 10을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모든 문법책을 공부하실 때 꼭 정말 중요한 점은 눈하고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꼭 입 밖으로 말을 하면서 내가 그걸 듣도록. 언어잖아요, 언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맞는 것 같아 감도 생기고 내 규칙도 익히고 이거를 항상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저희 아이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자꾸만 엉뚱하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문제 푸는 그 스킬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입 밖으로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글을 보는 것과 내가 그거를 읽어서 내가 듣는 거랑 확실히 다르거든요. 문법 문제들이 자꾸 실수를 유발하게끔 만드는 게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안 보여요. 네네. 오타 같은 경우도 잘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그것들을 잡아내야 되는, 매 눈으로 이거를 에리럴처럼 캐치를 해야 되는 그 스킬을 배우는 거잖아요. 웅얼웅얼 입으로도 말하게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숙달이 되면 실수도 많이 줄어들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요령도 생기고 이게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를 감으로도 알고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게끔까지 하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총 4권이 있고요. 다음 소개해드리는 책은 이거예요. 이거는 그래머 좋은 시리즈이고요. 여기서 단계가 이렇게 돼요. 입문, 기초, 기본, 그리고 종합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더라고요. 점점점 복잡해지죠. 되게 용어들도 어렵고 특히 고등학교 그 종합 보니까 정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예비 중학생이라면 뭐 정말 당타로 한 달? 뭐 한 달 반 정도 코스로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교재더라고요, 이 입문이. 그래서 공부 구성은 이렇게 메인북이랑 워크북 해가지고 네, 이렇게 두 권으로 묶었어요. 왜냐면 그냥 메인북만 하기엔 연습 양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워크북 통해서 뭔가 계속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 그 공을 들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입문편 통해서 문법의 개요를 가볍게 훑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재예요. 어쨌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실제 여름방학 때 하고 있는 교재는 바로 입문이에요. 미실레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입문편을 하니까 우리도 그냥 할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는 문법 관련된 교재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이랑 공부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he likes인지 he like인지가 그거를 보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품사에는 뭐뭐뭐가 있고 뭐 부사는 뭐고 형용사는 뭐고 부사의 대표 주자들은 어떤 단어들이고 이런 것들을 캐치하려고 이 교재를 보는 거야 라고 했어요. 조금 포커스가 달라요. 그리고 인강을 꼭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짝 또 언급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가 꼭 잘 가르쳐줘야지만 배울 수 있다는 식으로가 조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제가 받았던 교육은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만땅에 헤딩을 많이 해야 돼요. 글쓰기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냥 내가 이것저것을 막 찾아가지고 알아보면서 저절로 깨우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본 후에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던져주시면 그때 갑자기 맞아 그래서 이런 거였어 이러면서 정말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과정들이 쌓이는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자 인수분해는 이렇게 푸는 거야 쫙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이게 인수분해야 자 너 한번 풀어봐가 아니라 인수분해 관련된 책을 봐요. 네, 교과서든 뭐든 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여기 쓰여진 게 무슨 뜻인지를 엄청 열심히 고민을 하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게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를 엄청 고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고 아직도 헤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하면서 프로젝트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깨닫는 게 훨씬 더 깊이 있고 넓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남이 알려줘서 이러이러한 게 이거야 하는 것과 내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나서 딱 이거 컨셉을 알려주면 이런 거였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둘씩 내 거가 되어가는 그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는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인강을 듣기 전에 먼저 아이가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야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알려줬을 때 그 깨닫는 게 배가 되고 기억도 오래 남고 궁금했던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해소해주는 사람을 드디어 만난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하길 바라거든요. 자, 명사 중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셀 수 없는 명사 중에 단어들은 water, rice, 또 있나요? butter,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자, 외우세요. 이렇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아이가 이제 지문을 봤어요. 문법 책을 보고 셀 수 없는 명사가 rice래요. 왜 라이스가 셀 수 없지? 이렇게 한번 호기심을 가져야죠. 궁금하잖아요. 그래, 워터는 알겠어. 오케이. 담는 용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one water, two water 이렇게 사용할 수 없을 수 있겠어. 그래, 교재도 나오지만 얘를 담을 수 있는 거 glass라던가 컵이라던가 bottle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셀 수 없는 명사들을 대신 뭔가 같이 붙여서 amount를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two cups of water, piece of pap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파악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아이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 rice는 왜 셀 수 없는 명사야? water는 왜 셀 수 없는 명사야? 그러면 아이가 이제 이해한 대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내가 이렇게 알고 있구나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워터 같은 경우는 셀 수 없는 명사야. 그러면 워터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친구가 진짜 찐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하고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워터스는 쓸 수가 없나? 이런 거를 문장을 어디선가 본 적이 없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에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재든 뭐든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워터스는 틀린 말인가? 라는 걸 가지고 공방을 펼쳐요. 저희는 중학교 영어가 다가 아니다. 물론 지금 다 알지
못해도 되지만 네, 그래도 한켠에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멀리 보면서 학습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죠. 이 워터스는 왜 얘기를 했었냐면 아이가 프로즌 2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거기서 All is Found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 그 엘사랑 애나의 엄마가 럴러바이처럼 불러주던 노래였어요. 거기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In her waters, deep and true. 그러면 이제 그런 가사를 들으면 water가 uncountable noun이라서 water라고 써야 되는데 어떻게 waters라고 plural로 사용하지? 복수를 어떻게 사용하죠? 라고 궁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문제 풀고 끝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를 나누죠. 네. 교재 안에는 영상 후반부에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단계 보실 수 있도록. 그 다음 교재는 이거예요. 초록색이고요. 이름은 기초예요. 이게 기초, 기본 이런 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로 구별하면 편하잖아요. 노랑, 초록, 갈색, 그 다음에 파랑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초록이에요. 그래서 얘는 대상이 중학생이에요. 문법을 한번 잘 하고 가면 중학생활 할 때 이제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뭐 겨울방학 전부터 조금 달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아이가 더 빨리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 더 스케줄을 앞당길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 노란색을 한 다음에 초록색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우선 저희는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문법을 배운다기보다는 물론 문법도 배우지만 용어랑 친숙해지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쉽고 좀 글도 덜 읽고 좀 더 상대적으로 얇고 그런 걸 선택하느라고 이제 노란색을 먼저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 끝자락에 이제 초록색을 하게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문법 공부했을 때 이 초록색을 활용했어요. 네, 아이들 가르치기 전에 그래도 한국에서는 어떤 문법을 요구하는지를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 이 초록색 교재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교재가 굉장히 친숙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심 저희 아이도 이거로 공부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잘 아니까. 네, 괜찮은 교재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가 어쨌든 중학 영어 문법을 마스터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서 네, 이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는 아이 몫이니까 저는 이렇게 교재를 소개해주고 네, 좋은 재료를 네, 제공해주는 것까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지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 그 정도? 지금 노란색 교재도 그렇고 초록색 교재도 그렇고 메인북이랑 워크북을 따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공구 때는 제가 이렇게 일부러 묶었어요. 왜냐면 이 교재 하나만 가지고 아이가 체화하기는 진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북 통해서 활동을 해야 내 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어차피 공구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격이 확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북이랑 함께 묶어서 공구 구성했어요.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책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뭐 브라운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오렌지라고 하기엔 좀 너무 다크하고요. 그래서 저는 갈색이라고 하는데 얘는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그런 예비 중학생 아이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교재는 1권과 2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에도 워크북이 이렇게 2권이 있어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공구가로 가져왔으니까요. 이번 기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도 뭐 중학교 한 3학년 때쯤에 한번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블루. 이거는 거의 넘사벽 영어 문법 책이에요. 네. 고등학생들이 보는 거죠. 이거는 그냥 고등학생이면 꼭 봐야 되는 교재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모든 문법책이 여기 다 녹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영어 문법책의 끝판왕? 네. 그래서 능률책에서도 대상을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라고 했더라고요. 수능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문법책으로 사용하기 좋은 교재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머 존 시리즈 가지고 왔고요. 이 영어 문법 시리즈인 그래머 존이 400만 부 돌파를 했대요. 그래서 좋은 교재가 있으니까요. 제 아이가 잘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구로 진행하는 독해와 문법 교재 소개해드렸어요. 지금부터는 교재 안에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직접 서점에 가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네, 이것저것 비교해 보시고 뭐 재질도 만져보고 네, 펀트나 자간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랑 결정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그런데 또 지금 당장 되게 궁금한데 못 가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통해서 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려 볼게요. 네, 제가 교재 안에 좀 더 보여드릴게요. 리더블은 단계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제가 레벨 1을 저희 집에 분명히 어딘가 있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어차피 지저분한 교재 보여드리는 것보다 새 거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 교재는 음원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부가 자료가 많이 있어요. 캡 리스트도 있고 앤서 키도 있고 트랜슬레이션도 있고 제가 이거 부가 자료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 드릴 예정이에요. 거기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네, 여기 뭐 능률 출판사 직접 들어가서 다운받으셔도 되시죠. 네네. 그래서 글밥을 살짝 보면 이 정도고요. 총 유닛이 20개예요. 그래서 파트 1, 2, 3, 4로 나누고요. 아이 성향이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 한 유닛을 뭐 하루로 잡으실 수도 있고 이틀로 잡으실 수도 있고 이거는 아이랑 직접 활동을 해보시고 네,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파트 1의 유닛 1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문은 짧고요. 여기 vocabulary building 있고 reading comprehension 있어요. 그리고 summary까지.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네, 추가로 write and speak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writing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런 걸 한 번씩 써보는 것도 경험상 좋겠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캡 리스트가 있고요. 얘는 지금 한국말이 없잖아요. 이거 보카 리스트 제가 링크 걸어드린 데 들어가시면 거기는 한국어로도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 유닛에서 알아야 하는 메인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한 번 더 확고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empire, 뭐 greed, taxation 이런 말은 어렵지 않지 않나요? illegal, distribute, influence, 제가 인플루언서죠. 네, influence, describe, 뭐 in fact, 아니면 such as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네, 여기 principle 이런 것도. 네, 이런 단어는 알고 가야 한다. 이 컨셉으로 가져가시면 좋고요. 이렇게 텍스트는 그렇게까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 통해서 빠르게 정보도 흡수하고 문제 푸는 요령도 배우면서 예를 들어 이제 하이라이트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문맥을 통해서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연습하기가 되게 좋죠. 그래서 저희는 뭐 물론 이 교재 말고도 많이 했잖아요. 이 교재도 저희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레벨 2 보시면 날짜를 봤더니 2020년 11월 25일 날도 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날짜가 없고 네, 이 정도의 글밥이에요. 11월에 시작했네요. 2020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겨울방학에 했고요. 리드업 1은 여름방학쯤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레벨 3은 6학년 여름방학 때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막 엄청 틀리잖아요. 그럼 뭐 다시 읽기라고도 써주고 라이팅 하는 것도 봐주고 했었어요. 되게 다양한 내용이 있어서 non-fiction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다고나 할까? 네. 흥미로운 기사가 20개 정도 되는데 너무 길지도 않아서 아이가 무난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네, 리드업 3이고요. 네, 여기 뒤에 원래 mp3가 있는데 받으시면 바로 이거 빼서 이거 리핑 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드롭박스 이런 데다 넣어줘요. 넣어준 거를 아이가 듣고 네, 이제 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글밥 비교해 보시면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2페이지 풀로 차요. 네, 이 정도? 네. 이렇게. 그래서 막 단계가 엄청 올라간다기보다는 이런 non-fiction 리딩을 익숙하게 하는 단계를 3단계로 나눴다. 이거를 하나씩 하면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순차적으로 했던 거예요. 갭을 일부러 낸 것도 아니었고 그냥 중간에 하고 싶었던 다른 교재들이 있어서 했었는데 리드업은 항상 마음속에 있었죠. 그 3을 마무리하고 이제 중학교로 들어가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네. 이것도 동일하게 보컬리스트 있고요. 네, 제가 드리는 부가자료에 막 시험 이런 것도 있어요. 테스트 이런 것도.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write and speak. 여기에 또 big question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글 쓰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파트 1에 이제 아이 보고 하라고 했어요. 저희는 이걸 매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더러 듣고 읽고 이거를 하는데 몇 분 걸리는지 그래서 타이밍을 했더니 여기까지 하는데 40분이 걸린대요. 리드업 공부하는 시간 스케줄을 일주일에 3번 정도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무 진도를 빨리 빼느라고 너무 달리지 말고 천천히 이제 꾹꾹 눌러서 활동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 번의 공부는 복화 빌딩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에 공부할 때 이제 복화 한 번 더 보고
리딩 컴프레hen션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거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단어들이 조금이라도 더 내 거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서 이제 리딩 컴프레hension하고 서머리, 그리고 나서 유닛 2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유닛을 끝내는데 이틀 또는 3일이 걸릴 수도 있겠어요. 단어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일차가 되었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저희는 스케줄링을 하기로 했어요. 네, 좋은 단어들 많이 보이시죠? 네, 이거 다 알아야 되는, 네, 맨날 쓰는 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드업은 이렇게 3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이거 초등학생 때 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기사가 많습니다. 다음은 그래머 교재 안에 보여드릴게요. 그래머 10이라는 교재고요. 총 4권이에요. 자간을 보시면요. 확실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필한 책들 대비 훨씬 더 크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여백이 미도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명사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연습하고 실제 문제 풀기까지 됩니다. 그리고 워드리스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게 처음에 보통 문법책 보면 품사가 뭔지부터 설명이 돼요. 팔품사가 있는데 그중에 뭐 명사, 형용사, 대명사 뭐 이렇게 막 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개요처럼 살짝 소개하고서 들어가는데 이미 그때부터 아이들은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방금 내가 도대체 무엇을 배웠던가 막 이러면서 다른 교재도 소개를 해드릴 거잖아요. 거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랑 유닛 1이랑 2 할 때쯤 되면 아이한테 미리 이제 얘기를 해줘요.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문법책을 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대명사에 대해서 배우죠. 여기서도 인칭 대명사가 뭔지 그러면서 연습하고요. This, that, it 이렇게 하나하나 개념을 꾹꾹 눌러서 연습할 수 있게 해줘요. 네, 여기서 또 비동사 배우죠. 이때도 정말 개념 요거 하나 알려주고 정말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교재는 이렇게 answer 키가 담겨 있고요. 여기는 워크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거를 배우면서 이 워크북을 활동을 하면서 다지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다시 보시면 대략 팔품사도 채 못 배우고 끝나요. 1권에서. 네네. 그리고 2권에서 이제 나머지 팔품사 중에 나머지를 배우는데 그것도 이제 시제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문장의 형태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3권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배우고 시제도 한 번 더 이제 훑어주고 그동안 중요했던 부분을 한 번씩 더 언급해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조동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 can, may 하고 must, have to, should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갔을 때 더 깊이 있게 다양한 걸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 can, may 뿐만 아니라 will까지 배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would like to, had better, used to까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to 부정사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2단계에서는 to 부정사 동명사를 이렇게 한 번에 이런 게 to 부정사랑 동명사야 라고 이제 소개를 했다면 여기서는 분명 더 디테일하게 다루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성 4권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그 고급 문법까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4권을 통해서 문법을 공부했다. 그러면 정말 중학교 내신 대비까지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까지는 Grammar 10을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이 Grammar 10 구성을 함께 넣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Grammar 존으로 들어가시려면 이게 이제 입문편이거든요. 아주 가볍게 터치를 해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도 살짝 설명해 드렸지만 이 아이가 품사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품사라는 말조차 처음 들었는데 막 와가지고 문장의 성분부터 막 배워요. 주어, 목적어, 동사, 막 수식어, 보어 이런 말이 막 너무 생소한 거죠. 이 아이는. 그래서 처음에 막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예비 중학생이 입문편을 보내? 하고 이거부터 점핑을 하시면 아이가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영어 원서를 많이 읽더라도 우리나라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못하는 것처럼 이거 역시 규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이가 6학년이 아니다. 그
아래 학년이다. 그런데 이제 문법책을 봐야 되는데 영어 원서로 문법을 보기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신다면 저는 Grammar 10 추천드리고요. 아이가 이미 영어 원서로 된 책도 많이 봤고 문법도 얼추 알아서 이렇게 좀 가볍게 터치하고 갈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좀 더 친숙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처럼 이 입문편을 추천을 드려요. 이 책의 장점은 진도를 되게 빨리 나갈 수 있어요. 단점이라면 너무 슝슝 나가고 깊이가 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문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은 알아야 해. 그러니까 아이가 뭐 동사 이런 것도 어려운데 동사 원형, 뭐 과거 시제, 뭐 현재 시제, 진행형 이런 말들이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I'm hungry 이런 말을 맨날 했단 말이에요. What are you listening to? 듣고 해본 적이 있는 친구인데 이게 내가 하는 말이 현재 진행형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라서 이런 말이 어렵기 때문에 영어 문법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기 전에 좀 저는 이렇게 입문편을 통해서 이런 큼직큼직한 용어들을 먼저 습득을 하고 조금 더 깊게 파야겠구나 라는 결정 아래 저희는 입문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거 어려워요. 네네. 아이들이 이런 분사라던가 네, 부사라던가 되게 생소하거든요. 네, 저희 아이도 되게 생소해 하더라고요. 이것도 워크북이 있는데 아이한테 이제 풀으라고 하죠. 네,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느라고 해봤어요. 네, 본격적으로 방학 시작하면 달려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고 네, 시험 보고 근데 시험을 먼저 보니까 잘 못 보더라고요. 실수나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게 있더라고요. 연습 부족.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 이렇게 공부를 했다. 이제 이거 꼼꼼하게 다 읽었다. 여기 그림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서 아이한테도 특별히 이 그림, 일러스트 꼭 보라고 했어요. 어쨌든 이거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리뷰 테스트 보기 전에 꼭 워크북을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덩어리로 공부를 해요. 순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명사, 대명사 이 순서대로 배우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중학교에 입학하는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교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성분도 알려주고 품사도 알려주고 구화절 이렇게 먼저 기본 개념을 가지고 간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품사를 소개를 하는 방식인데 갑자기 중학생이 됐다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문법에 대해서 친근할 수 있게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좀 시리즈라고 해서 순서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기초편이에요. 기초편은 여기 목차 보시면 뭔가 느낌상 되게 많게 느껴져요. 여기서는 예전에는 비동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비동사가 뭔지, 뭐 MR is가 비동사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여기서는 쓰임과 형태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 더 연습을 하는 거죠. 여기도 아까는 조금 더 여러 차례의 일반 동사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여기서는 이제 아예 다 쏟아내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영어의 동사에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가 있다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조동사에는 will, can, may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여기 오른쪽에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사실은 다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여기 upgrade your grammar 이런 것도. 여기는 엑서사이즈가 현저히 부족해요. 보이시나요? 설명하고 엑서사이즈 조금밖에 안 해요. 설명하고 엑서사이즈 조금. 그래서 얘는 정말로 워크북이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워크북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게 확실히 내가 이해를 했고 기억할 수 있게끔 여러 차례 연습을 하면 좋겠죠. 이거는 술술술술 아이가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에 올라야 정말 문법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문법이 내 발목을 잡네 뭐 이런 말은 쏙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초록색은 예비 중학생부터 저희는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할 건데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계속 저 책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은 기본편이고요. 여기 앞에 진단 테스트가 있어요. 이 초록색 앞에도 진단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뒤에 있는 이 시험을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거기 먼저 문제를 풀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간직하고 있다가 이 교재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before and after를 이제 비교하게 되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면 좋아요. 이 기본편은 앞에 시험 문제가 있어요. 진단 테스트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의 수준을 좀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문법을 너무 모르겠다. 그러면 내 나이가 고등학생이더라도 단계를 내려와서 먼저 그 기초적인 그 문법을 다지고 나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본편 1과 2가 있고요. 방금 보여드린 건 워크북. 그래서 예비 고등학생들이 미리 공부해 놓으면 좋은,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공부해 나가면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블루 책이 이제 가장 어려운 거죠. 이 깨알 같은 글씨. 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책을 봐야 된다 봅니다. 네,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를 다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처럼 초등학생,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부모인 내가 먼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교재도 함께 포함해 놨어요. 제가 이 각각의 교재 안에 목차를 찍어서 미자모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네, 그래서 그거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공부 통해서 진행하는 6가지 옵션의 독해와 문법 책 소개해드려 봤어요. 오늘 영상이 문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어떤 교재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 가정에선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지까지 다양한 정보 나눔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